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단 한마디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할 거라던 한 아이가 단 몇 주 만에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고 전문가들조차 손을 떼던 상황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믿기 힘들겠지만 그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뉴스 오기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레오가 한글을 배우며 처음으로 마마를 말했던 날 이후 우리 삶은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그저 언어의 시작이 아니라 레오가 세상과 연결되기 위한 첫 번째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레오는 꾸준히 새로운 단어를 배우며 발전했습니다. 유진 선생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발음, 기관의 움직임과 글자 모양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한글 학습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발을 가르칠 땐 입술을 다물고 터뜨리며 소리를 내게 하고 이어서 나를 통해 혀 끝의 움직임을 익히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레오는 글자를 보며 처음엔 조금씩 따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스스로 글자를 조합해 발음을 내기 시작했고 단순한 단어에서 점점 더 복잡한 단어로 나아갔습니다. 엄마, 밥, 강아지 같은 단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그는 단어의 의미까지 이해하며 점점 더 세상을 넓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그저 언어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레오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창이 되어 주었고 제게는 아이와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레오의 변화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학교에서도 이 방법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모들이 반신반의했지만 레오의 성공 사례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유진 선생님과 저는 학교의 언어치료 프로그램에 한글 기반 학습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발음 기관에 문제가 없지만 언어적 표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는 놀라운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아이들은 글자와 발음을 연결하며 단어를 하나씩 만들어갔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한글 학습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이 스스로 언어의 구조를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글자의 모양과 소리가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학습 과정이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복잡한 설명 없이도 글자를 보고 소리를 내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음 기억을 가르칠 때는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설명하며 목을 가볍게 두드리게 했습니다. 이어서 알을 배우며 입을 크게 벌리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이를 조합해 가라는 소리를 만들어내자 아이들은 그 과정을 게임처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소리를 낼 때마다 스스로도 놀라워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 학습법은 단순히 발음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아이들에게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들은 단어를 만들어내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얻었고 이는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시범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오를 포함한 몇몇 아이들은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단어를 발음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아이는 처음으로 고마워요라는 말을 또박또박 발음하며 선생님과 부모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유진 선생님이 처음 한글을 소개했을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레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이용한 치료법이 학교를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레오의 사례는 단순히 언어 장애를 극복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어학적 접근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진 선생님이 제안했던 한글 학습법의 핵심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기존 언어 치료에서는 종종 소리와 의미를 연결하려는 과도한 설명으로 아이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글은 글자의 모양과 발음을 직관적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학습 과정에서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의 자음 니은을 배우는 과정에서 유진은 혀 끝이 윗니 뒤에 닿는 느낌으로 소리를 내보자고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혀 위치를 감각적으로 확인하며 발음을 연습했고 모음과 결합해나 누 같은 단어를 쉽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단순한 방식은 아이들이 글자와 소리를 연결하며
자신감을 얻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내 부모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언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레오의 사례를 보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한글 학습법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제게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를 말했어요. 이게 가능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레오와 시간을 보내며 저는 그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비록 제가 과학자로서 세운 업적들도 중요했지만 이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제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글 학습법은 단순히 발음 기관과 소리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한글을 배운 뒤 자신이 배운 단어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적 표현이 가능해지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세상을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 학습법은 지역 학교의 언어 치료 프로그램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유진 선생님과 저는 이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 논문으로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아이들의 뇌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는 연구자료를 준비하며 이를 더 많은 언어 치료사와 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진 선생님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더욱 깊이 연구해 이를 치료법에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가 아이들에게 언어의 구조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나아가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자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음하는 하늘, 땅의, 사람이를 상징한다는 철학적 배경을 담아 아이들에게 단순한 소리 이상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언어를 학습하면서도 세상과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진은 한글 학습을 게임 형태로 변형해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발음을 익히며 자신만의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방식은 학습 속도를 크게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 아이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나무, 달 같은 단어를 말하며 자신의 주변 환경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부모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어느 날 레오는 저를 향해 아빠 하늘은 왜 파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그가 이제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레오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그의 언어적 표현 능력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질문을 들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파란 건 햇빛이 공기 중에 입자와 부딪혀 파란색 빛이 더 많이 산란되기 때문이란다. 레오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한글로 적힌 하늘 파랑 빛이라는 단어를 가리키며 이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글이 단지 발음을 배우는 도구를 넘어 그의 사고와 소통의 틀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글 학습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레오의 전반적인 인지 발달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우며 그는 환경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나무라는 단어를 배우고 나서는 매일 산책 중에 나무를 가리키며 저건 큰 나무야 라거나 이 나무는 잎이 많아라는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표현은 점차 구체적이고 풍부해졌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다른 부모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글을 배우며 새로운 단계를 밟아가는 것을 보며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언어 장애로 인해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글을 배우며 안녕이라는 말을 또렷하게 발음한 후 동네 또래 아이들과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진 선생님과 저는 한글 학습법의 과학적 효과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참여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며 발음 능력이 개선되는 데 그치지 않고 표현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자신감까지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을 준비하며 전 세계적으로 이 방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한글을 이용한 학습 프로그램은 이제 단순한 치료를 넘어 창의적인 교육 도구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단어를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이야기를 꾸미는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나무가 자란다, 토끼가 뛴다 같은 문장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언어와 상상력을 결합한 놀이를 즐겼습니다. 이는 그들의 자신감을 크게 북돋아 주었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어느 날 레오가 제게 와서 자신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림 속에는 나무와 하늘, 그리고 여러 동물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 나무 위에 새가 있어요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큰 박수를 쳤습니다. 와, 레오. 정말 멋지게 썼구나. 레오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그림을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아이들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한 아이는 바다에서 물고기가 춤을 춰요라는 문장을 쓰고는 물고기가 춤추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아이들의 언어 표현력을 키우는 동시에 창의력을 자극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유진 선생님은 이러한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 한글 이야기 교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재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운 뒤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기본 단어와 문장을 제시한 후 이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안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교재를 통해 글쓰기와 표현력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글 이야기 교재는 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교재에 포함된 간단한 설명과 단계별 학습 과정 덕분에 부모들은 집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한글 학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 교재를 통해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글을 통한 변화는 단순히 언어 학습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점차 자신감을 얻으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레오는 한글로 배운 단어들을 활용해 작은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늘은 파래요. 바람은 불어요. 나무는 춤춰요. 이 간단한 시는 그의 언어적 성취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세상을 얼마나 풍부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레오와 한글 프로그램의 성공은 점차 주변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 보도했고 많은 학부모가 문의를 해왔습니다. 특히 레오의 변화가 상징적인 사례로 주목받으면서 한글 학습법은 언어 장애 치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 발달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유진 선생님과 저는 이러한 반응에 힘입어 한글 기반 언어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연구팀은 한글 학습이 뇌의 특정 영역을 활성화하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기능적 MRI를 활용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이 실험은 학습 과정에서 한글의 구조가 시각적, 운동적, 그리고 청각적 자극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뇌의 여러 영역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레오를 포함한 언어 장애 아이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간단한 한글 자음과 모음을 학습시키고 그 과정에서 뇌의 활성화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 학습을 통해 뇌의 언어 처리 영역뿐만 아니라 운동 조절 및 시각적 처리 영역에서도 높은 활동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언어 치료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는 한글이 단순히 언어 장애를 위한 대안적인 학습 도구를 넘어 전체적인 인지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유진 선생님은 이러한 결과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예요. 한국의 문화와 과학이 결합된 이 문자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레오는 이러한 연구와 학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어와 문장을 넘어 짧은 이야기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엄마 이야기를 만들어 볼래요? 라고 말하며 자신이 생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는 바닷속에서 물고기와 거북이가 친구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레오는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쓰며 여기 거북이는 느려요. 하지만 친구를 도와줘요. 라는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야, 레오. 너는 멋진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레오의 이러한 변화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흥미를 느꼈고 부모들도 아이들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한 부모님은 제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글로 표현했어요.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은 점차 체계화되어 아이들의 언어 능력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자신감을 얻으며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자신만의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며 더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공이 커지면서 다른 지역의 학교와 부모, 단체에서도 한글 기반 언어 치료법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진 선생님과 저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아이들이 집에서도 한글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학부모와 교사들에게도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자료와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한글 학습 플랫폼은 단순한 학습 도구를 넘어 아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놀이형 콘텐츠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캐릭터와 배경을 선택하고 그 이야기를 한글로 적어 나가는 활동이 포함되었습니다. 레오는 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어느 날 용감한 토끼와 똑똑한 거북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써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그의 상상력과 표현력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레오의 성장은 한글 프로그램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증명해주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을 넘어 전국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이를 통해 변화한 아이들의 사례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는 다양한 배경과 언어적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들과의 작업은 그 자체로 도전이자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각 아이가 가진 언어적 문제는 모두 달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글을 어떻게 조정하고 적용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새롭게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 중 한 명은 케이트라는 이름의 소녀였습니다. 케이트는 발음 기간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단어와 문장을 연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어를 기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자신감을 잃어 소통을 시도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케이트의 첫 수업은 무척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말을 걸기보다는 고개를 숙이고 종종 벽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진 선생님은 특유의 다정한 태도로 케이트와 대화를 시도하며 서서히 그녀의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유진 선생님은 케이트에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카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입술로 소리를 내는 미음이야. 한번 따라해 볼래? 케이트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유진의 격려와 미소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케이트는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모음과 자음을 연결하며 소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발음했을 때 그 표정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케이트가 아빠라고 말하는 걸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케이트의 변화는 단순히 언어 발달을 넘어 그녀의 정서적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그녀는 점차 친구들과 소통을 시도했고 그룹 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이처럼 다양한 아이들에게 효과를 보이자 우리는 이를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교육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아이들이 놀이처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 자음과 모음을 블록처럼 조합해 단어를 만드는 게임이나 캐릭터와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활동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앱의 출시와 함께 부모님들의 피드백이 쏟아졌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처음에는 한글을 낯설어 했어요. 하지만 게임을 하듯 학습하니 점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이제는 스스로 단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프로그램의 성공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교사들도 한글의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이며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은 기존의 언어 치료 방법과 비교했을 때
한글 기반 학습이 시각적, 청각적, 운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해 더 다각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직관적인 구조 덕분에 아이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복잡한 언어적 규칙을 따르지 않고도 단어와 소리를 연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이를 활용해 학교 수업에서도 새로운 방법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국제 언론에서도 한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미국 언론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언어가 언어장애, 아이들을 위한 놀라운 도구로 부상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는 한글이 가진 과학적 설계와 이를 통해 변화한 아이들의 사례를 상세히 다루며 단순한 문자가 아닌 과학과 철학의 결합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사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고,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도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도입해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언어 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한글이 가진 독창성과 과학적 원리는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언어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잘 보셨다면 사연자에게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